일단은 실행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산 증식을 하는 거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걸 현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 25만 원 정도의 하루 수익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 책의 저자시죠. 박성현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세븐 스플릿 어떻게 계좌를 나눠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내용의 책이네요. 일단 어쨌든 또 실전 투자자시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변동성이 크고 급락장이 왔었죠. 이런 가운데서 지금 성과는 어때요? 뭐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공개 투자하는 계좌가 있잖아요. 네. 뭐 저 혼자 하는 거야. 뭐 제가 뭐 혼자 하니까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다른 사람들이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걸 테고. 근데 저는 이제 투자하는 과정을 다 블로그에 이제 공개를 하는데 1억 원 정도 제가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그 계좌가 플러스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잃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누구나 다 부자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경제적 자유. 근데 이제 뭐 그걸 또 다른 말로 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현금이 마르지 않는 부자의 25가지 마인드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부자의 가장 중요한 마인드 한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실행력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여기 방송에도 출연해가지고 달러 사시라고 1200원 이하에서 달러 사면 뭐 문제될 게 없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그때 해보지도 않은 분들이 달러를 사고 파는 거는 뭐 수수료가 많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걸로 투자하는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그때 나는 괜찮다. 달러 투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조차도 직접 실행을 안 하신 상황이라면 뭐 돈을 벌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부자는 아니고 저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찾은 정도 수준이어서 뭐 부자 마인드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이제 부끄럽기는 한데 저는 이제 좀 실행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베팅력이다. 결국 이제 실행력. 네? 그렇죠. 네,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돈을 투자해야지 돈을 벌 수 있겠죠. 자, 근데 책 내용 한데 보면 돈을 모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자산 증식하고 이제 현금 흐름 창출 두 가지를 이제 나눠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좀 이해하기 쉽게 이제 부동산 투자로 말씀을 드리면 차익형 부동산하고 수익형 부동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뭐 한 10년 정도 있었더니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뭐 시세 차익을 얻고 뭐 돈을 번다면 그건 이제 수익이 시간에 따라서 뭐 증가하는 그런 이제 시세 차익형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대표적인 이제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가를 샀는데 뭐 세를 계속해서 받아서 월세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제 수익형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접 투자를 해보니까 자산 증식을 하는 거하고 경제적 자유를 찾는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했었는데 시세로 따지면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팔고 나면 뭐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봤더니 반으로 거의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팔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먹고 살 돈 없어서 계속 회사는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그렇다면 현금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수익형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자산은 늘어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기분만 좋을 뿐이지 이걸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수익 실현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해서 제가 수익형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한 것들은 계속해서 매달 현금이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굳이 내가 자산이 없어도 내가 이제 회사에서 받는 월급 그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투자를 한다면 굳이 자산이 많지 않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저는 그런 구조가 돼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자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게 없더라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달러 투자가 됐던 주식 투자가 됐던 매월 제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게 월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네. 회사를 안 다니고도 내가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으면 이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달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자산이 다른 어떤 계속 증식되지 않아도 현금 흐름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행복하게 회사도 그만뒀고 예,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다들 우리 코로나 이후에 그 자산의 어떤 상승 이것을 맛본 분들이 우리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그렇죠. 딱 조기 은퇴들을 했는데 지금 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다시 그렇죠.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한 달에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 창출 능력. 예.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을 때는 좋은데 떨어지니까 이걸 뭐 계속 기다려야지 이제 플러스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멘탈도 많이 무너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을 오히려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또 올랐을 때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을 또 잘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예. 그러니까 트레이딩이라는 건 지금 우리 뭐 외환 투자도 거기 연결이 되고 주식 투자도 그렇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월 월세가 나오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일단 나하고 궁합이 맞는 투자를 찾아내야 된다. 내가 어떤 사람 정말 주식 잘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부동산 잘하시는 분이 있고 뭐 다 틀리잖아요. 감각이 사람에 따라. 어떻게 그걸 찾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해봐야지 알아요. 그렇지, 해봐야지. 해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뭐 큰 금액으로 하면 이제 위험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도 처음에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지금은 한 5억 원 정도를 한 번에 사고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100만 원으로 뭐 5천 원도 만들어 보고 현금 흐름을 그리고 뭐 1000만 원으로 5만 원도 만들어 보고 이걸 계속 하다가 이게 나랑 맞는구나. 그리고 돈이 계속 벌리는 구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주식 투자도 뭐 이렇게 시세 차익형이 있고 이렇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투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 같은 경우가 이제 차익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를 사서 수면제를 먹고 한 20년 정도 있다 보면은 이게 뭐 2배, 3배, 10배 이렇게 올라 있더라. 이거는 이제 그 시세 차익형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은 증식되지만 만약에 내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면 20년 후에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없겠죠. 뭐 주식이 막 사라져 있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수익형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뭐 미국의 월배당 ETF 같은 데 투자를 해서 매월 달러 배당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 배당주를 사서 뭐 1년에 한 번이나 아니면은 뭐 분기별로 배당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을 해요. 제가 이제 트레이딩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가지고 장기 투자 일정 부분은 장기 투자도 해서 그렇게 자산 증식도 노리고요. 또 오를 때마다 수익을 실현해가지고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이제 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내가 자산 증식도 하고 또 현금 흐름도 계속 만들어내면서 경제적 자유로 좀 다가가는 이걸 좀 앞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 그 훌륭한 분들이 장기 투자하래. 라고 얘기를 듣고 장기 투자만 고집한다던가 아니면은 단타를 치면은 위험하대. 이거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할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위험하다는 생각만 한다면은 둘 다 이제 궁합이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트레이딩도 같이 병행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실행력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도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한테 뭐가 이렇게 이게 뭔가 배우는 게 있으면은 예. 단 한 주, 두 주라도 단돈 10만 원 가지고라도 계속 그렇죠. 연습을 해보시는 거. 예. 거기서 얻어지는 그 경험이 사실은 되게 오래 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맞는 그 방식을 짤 것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사람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니까 좀 우리 박성현 저자님 그 상황으로 경험을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제적 자를 위해서 먼저 이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1년에 주식 관련된 뭐 책을 갖다 한 100권 정도를 읽고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좀 얻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내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 정도가 저한테 이제 와 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복리의 마법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듣는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있을 테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10억 원하고 100원이 한 달 동안 2배로 계속 늘어나는 뭐 요술저금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계산을 좀 해봐요, 이제. 첫날은 100원. 이게 그 복리로 나는 100원과 그렇죠. 한쪽에 10억. 예. 그러면 계산을 먼저 해봐야죠. 막 그냥 무턱대고 10억 원을 선택했다가는 좀 무슨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첫날은 100원이겠죠. 근데 둘째 날은 200원이 되겠네요. 그 셋째 날은 4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계산을 해보면 한 6,4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한정 늘어나는 거면 모르겠는데 30일까지만 딱 늘어나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라고 설명을 하면 7일 동안 6,400원이면 30일 가봤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10억 원을 선택할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한 30일째 이 100원이 한 540억 원 정도로 늘어나요. 당연히 이 요술 저금통을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투자를 현금으로 만들려고 이 투자를 접근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복리의 마법이라는 건 이제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면 눈덩이가 늘어나듯이 복리의 마법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보통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얘기할 때는 연 단위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정기예금 넣어놓고 거기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를 더해가지고 또 2년차 예금을 하면 그게 이제 복리의 수익이 만들어진다. 그걸 한 10년 정도 굴렸더니 커지더라.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왜 1년 단위로 해야지 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월 단위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벌은 수익을 재투자해서 그 다음 달에 또 투자금을 늘려서 투자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일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간 단위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달러 투자로 제가 그걸 한번 해봤는데 달러 투자는 변동성이 낮아요. 낮은데 신기하게 잦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달러 환율이 1,000원이었다가 뭐 1시간 정도 지나니까 1,005원이 돼요. 5원 정도는 이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 보면 다시 1,000원이 돼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한 하루 동안 몇 번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1,001원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돼요. 그럼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하루에 1원 정도밖에 오르락내리락 안 한 이 달러 환율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서 5원의 환차익을 얻으니까 5,000원의 수익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과 5,000원을 더해서 갖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1시간 정도 지나니까 다시 1,000원이 됐어요. 또 샀죠.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르니까 1시간 정도 흐르니까 다시 5원의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5번을 하니까 하루에 100만 원 가지고 25,000원의 수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복리의 수익까지 더하면 더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루에도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수익을 얻다 보니까 규모를 키우면 더 커지겠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뭐 제 블로그에 제가 이제 투자한 것들을 다 인증을 해서 공개를 하는데 최근에도 제가 한 5억 원을 한 번에 샀다가 팔았어요. 근데 뭐
그 환차익은 한 5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이 크니까 하루 만에 25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긴 거죠. 제가 아까 처음에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하루에도 3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매몰되지 마시고 단기 트레이딩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장기 투자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장땡이다. 아니 그렇죠. 근데 그 말은 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이 있어야지만 그걸 또 불리면서 할 수 있는데 자본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차곡차곡 모아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근데 저는 지금 한 5년 정도 달러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사실은 5억이 아니라 5천만 원이어도 아까 제가 5원의 환차익이면은 25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5천만 원으로 하면 25만 원이거든요. 25만 원 정도의 하루 수익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금액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데 보통 한 10억 원 정도가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5천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오히려 이게 큰 금액은 아니구나. 투자로서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결국은 내가 얼마나 그 흐름을 잘 알고 투자 공부가 돼 있느냐. 투자 공부만 돼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 5천만 원 가지고도 현금 흐름을 은퇴할 수 있는 경제적 맞습니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현금 흐름 만들 수 있다. 그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는 트레이딩, 주식 투자와 외환 투자. 근데 외환 투자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되게 위험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워낙 이 변동성이 큰 거, 그리고 이 외환 거래하면은 막 포지션에 따라서 날리는 사람들, 왜냐면 그건 레버리지를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전문 외환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저는 레버리지를 1도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FX 마진 거래라는 걸 어디서 주워 들으시고 그게 뭐 내 투자금의 100배, 막 200배를 투자하는 개념이면 내가 지금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10억 원을 투자한 변동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하면 하루에 아까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낮다고. 만약에 지금 환율이 높은 상황인데 지금 1,300원 정도잖아요. 1,300원에 사서 진짜 운이 안 좋아가지고 단기간에 1,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30%밖에 안 돼요. 되게 안전한 투자 대상이고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열려 있잖아요. 뭐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라는 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발전할 정도면 우리는 이제 환차익은 얻지 못하더라도 기뻐해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화 베이스의 자산을 더 많이 갖고 있을 테니까요. 아무리 투자를 많이 했더라도. 그래서 하방이 되게 안전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주식 투자로 한 번에 5억 원을 투자하지는 못해요. 주식 투자 규모로 따지면 저는 한 500만 원? 요 정도를 넣고도 이거 약간 걱정되는데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도 그런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 요즘 많이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엔화 투자는 특히 지금 한 20년 만에 그 가치가 막 가장 떨어진 상황이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00원 이상은 그래도 가지 않겠어라는 이제 생각으로 1,000원 밑에서는 공격적으로 뭐 5억 원어치도 사고 3억 원어치 사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엔원 환율이 뭐 100엔당 한 1,200원이었다 지금 저는 투자 안 하죠.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자산에 큰 금액을 실어서 하방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 뭐 주식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KTNG 같은 걸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나. 배당 잘 나오고. 내가 만약에 물릴 경우에는 기다리면 배당이 나와요. 그걸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고 제가 요즘은 되게 격세지감을 느낀 게 제가 오늘 뭐 증권사에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원화 발행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어음이라는 거는 뭐 회사채하고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그 증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은 돈을 잃을 가능성은 없는 그러니까 초저위험 상품인데 원화 같은 경우에는 4.15%를 준대요, 1년에. 그러니까 이거 뭐 배당주 살 필요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RP 상품 같은 게 있어요. 환매 조건부 채권 같은 게 뭐 비슷한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2%, 2.3%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물리더라도
하방도 튼튼하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자를 그냥 정기예금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큰 금액을 싫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이냐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죠. 내가 주식 투자만 한다, 뭐 외환 투자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때 가장 수익이 날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게 정말 경제 지식 공부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그 제 투자 가치관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우물만 갖게 될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좀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주식만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멘탈과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 수익률을 뭐 숫자로 표현하면은 주식 투자 수익률은 연간 10% 이상을 낸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 봤자 한 10%가 한 15% 정도로 나아질 뿐이지 위험도 그만큼 크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나는 그냥 10% 정도에 만족할래. 대신 다른 거에서 또 10%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예 투자를 안 해요. 지금은 저는 부동산을 팔 수 있으면 팔지 더 사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뭐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서. 그냥 고점으로 갔다가 살짝 하락한 거니까 만약에 폭락을 하면 그때는 이거 많이 싸졌으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지금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또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달러보다는 엔화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저는 달러는 지금 투자 안 해요. 엔화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1,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1,200원 아래로 떨어질 것인데 여기 중요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달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무위험의 원화 투자도 같이 하게 되는 구조가 나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1,330원까지 올라갔을 때 달러를 안 샀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달러를 샀다면은 손실 상황이었겠죠. 지금 1,300원 정도니까. 근데 안 사고 그때 뭐에 투자를 했냐면은 원화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다 팔고 원화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계속 안 사면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그럼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1,200원 정도가 됐을 때는 원화 가치가 상당히 올라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때 수익 실현을 할 거예요. 원화를 수익 실현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달러를 사면 달러를 매수한 게 원화의 매도예요. 그럼 그때 이제 수익을 실현하는 거죠. 근데 제 계획이 잘못되더라도 저는 손실이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현금 들고 있잖아요. 원화로. 근데 다시 1,300원, 막 1,4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원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원화 베이스의 생활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의 1억 원이나 환율이 1,500원 됐을 때 1억 원이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무위험 투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화 들고 1,200원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그러다가 진짜 오면은 수익 실현하고 안 오면 그냥 놔두고 뭐 주식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지금 달러 투자.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달러 투자는 사고 팔 때가 명확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초보에게도 쉽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데 그렇죠. 살 때와 팔 때 기준 좀 알려주세요. 살 때는 전에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저는 사실은 얼마 전에 1,300원 이상에서도 샀어요.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내기도 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한테는 제가 1,200원 아래에서만 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손절매는 절대 하지 마시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책으로도 얘기하고 제가 블로그 글에다도 올려놨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원칙만 지켰다면 지금 돈 잃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1,200원 아래에서만 샀는데 지금 1,200원 이상으로 올라왔을 것이고 또 손절매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달러는 되게 안전한 돈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돈이 더 위험하죠. 만약에 외국 사람한테 원화 투자라고 하면 펄쩍 뛸 거예요. 아니 그 위험한 돈에 왜 내가 투자를 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달러를 사는 거는 되게 안전한 일이고 오히려 수익 실현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만 알면은 전혀 이제 어려운 투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두기로 했는데 아직 1,200원 밑으로 떨어지진 않았으니까 사실 뭐 달러 지수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기는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달러 지수가 어느 정도 낮아져 있어서 올라갔을 때 지금 달러 지수 되게 높은 상황이에요. 106, 107 뭐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달러 지수가 한 100 정도에서 보통 평균 한 96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러 가치가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107 정도라는 거는 달러 가치가 거품이 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지 고수 투자자들처럼 비쌀 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싼 것만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싸다. 그러면 이제 달러하고 엔화가 싸다. 그럼 엔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하면서 심지어 저는 최근에 유로화도 했거든요. 유로화도 거의 뭐 10년 이상 사이에 이렇게 가장, 왜냐하면 달러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달러 지수는 유로화와 엔화가 주로 차지하는 그 지표들의 반대 이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올라갔다는 거는 유로화나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쌀 때 사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요즘은 엔화 투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여튼 요런 또 그 어떤 그 뭐죠? 각 나라들의 거시적인 환율을 통한 거시 경제를 이해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게 되고 그게 또 주식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예, 예.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저 뭐 거시 경제나 이런 것들 보고 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도 잘하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저는 단언컨대 달러 투자나 엔화 투자를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개인으로는 번 사람이라고 저희가 자부를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네.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그 과거 히스토리일 뿐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가장 최저 있을 때가 700원, 가장 높았을 때가 IMF 때 한 1,700원 정도 종가 기준으로. 그러면 중간이 1,200원이에요. 그러면 1,200원 아래에서 사면 크게 문제될 일이 없다. 이거 하나 가지고 투자하는 거예요. 엔화도 제가 역대 그래프를 딱 봤더니 한 1,000원 정도 이하면 뭐 평균가 한 1,1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엔화는 조금 위험해요. 거래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기다렸다가 1,000원 미치면 언젠가 1,000원 정도는 올라가고, 안 되면 그냥 일본에 부동산이라도 하나 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렵고 힘들고 뭔가를 거시적인 거를 봐야 되는 투자로 잘못 아실 수도 있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저부터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거. 예, 그냥 숫자만 보면 그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투자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전문가들은 사실 그 나라의 거시 그 GDP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판단하기도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보다 이 달러 투자로 돈 많이 번 사람은 없을걸요. 알겠습니다. 돈 버는 게 장땡이죠. 장땡이라니까 도박 같은데.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